이제 슬슬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미국도 우리도 앞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텐데 사실 전반적인 거시 환경이 안 좋아서 실적 추정치가 낮은 기업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각광받겠죠. 오늘 이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 같은데 함께해 주실 분은 인포스탁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시장에서 재평가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테슬라 미안하다. 앨런 머스크가 먼저 네. 언급을 했죠. 예. 우리가 제일 잘하지만 네. 현대차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온 것은 현대 기아차가 은근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으로 꽤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현대 기아차는 그런 이슈가 포장돼서 올랐지만 본질은 제가 보기엔 2분기 실적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이게 사실은 거시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한데 어떤 면에서 기대가 되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기관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현대기아차의 이익이 잘 버텨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지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로 뭐만 만들겠습니까? 돈 되는 것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실제로 이제 현대차 판매량이 항상 1위를 차지했던 게 뭐 한 3, 4년 전으로 되돌리면 소위 볼륨 모델이라고 하는 아반떼 소나타에서 불과 이제 한 2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랜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뭘로 바뀌고 있느냐? 제네시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될 제품에 반도체를 몰아주고 있다. 어차피 반도체 생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동차라는 건 그 3만여 가지 부품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부품을 몰아줄 때 돈 될 모델로 몰아줘서 매출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수익성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일부 인기 차종은 여전히 지금 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차의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지 K8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 외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지금 뭐 주문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의 대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 잘 나는 모델들, 그다음에 SUV라든지 제네시스 모델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도 뭐 머스크가 칭찬한 것처럼 아직까지 전체 판매량은 차의 총량에 비해서는 미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선전하고 있는 것은 경쟁할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뭐 넘사벽이라고 치고 나머지 업체들과 현대 기아차의 지금 전기차를 비교해 봤을 때 뭐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실적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아마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뭐 정유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실적 하향할 거예요. 근데 아마 현대기아차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고 채우는 과정만 이어져도 실적이 크게 나빠질 이유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조금 이어지면서 저는 최근의 강세를 뭐 머스크 효과보다는 실적 기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이었네요. 그렇다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그게 인건비 비용이 많이 올라간 요인이 됐잖아요. 인건비를 줄였다는 건 그만큼 차가 뭐 굳이 딜러들의 역할이 없어도 차가 많이 팔릴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현입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전체 차량이 잘 팔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에서도 SUV 여전히 잘 나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런 차량은 소위 뭐 프로모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위 볼륨 모델 뭐 안 팔리는 소나타까지 막 그 프로모션 얹어가면서 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를 만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전체 자동차의 재고가 낮으니까 자동차 재고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하반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지금은 소위 안 팔리는 건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고요. 네.
잘 팔리는 건 재고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낮은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재고가 낮으니까 하반기 무조건 생산량 늘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엔 낙관 편향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프로모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건 안 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를 늘릴 이유가 전혀 없고 잘 팔리는 건 프로모션 안 해줘도 팔리는데 프로모션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연기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기존 재고가 많은 뭐 도요타 같은 쪽보다는 오히려 현대차가 양호한 어떤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용 부담이 줄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네. 그 제품 믹스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 좋은 쪽으로. 예.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네요. 영리한 전략이기도 하고 환경이 또 그렇게 마련되었고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 볼륨이 매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자체를 좀 수익성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일단 존재하고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볼륨까지 붙으면 그때는 정말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누가 차를 사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비싼 내구 소비재는 어쨌든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금리가 이제 폭등하고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할부금과 관련된 부담감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고차 가격들이 이런 할부금융의 부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준다면 신차로 그동안 몰렸던 수요 자체도 좀 분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볼륨, 매출이 커지는 것인데 매출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더불어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대차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다신 상단은 굉장히 제약해야 된다라고 제한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실적이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2분기 그 지금 현재 증권사 가장 최근 보고서 한 5개 정도를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좀 살펴보고 왔는데 매출은 2분기 한 30조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은 지금 한 2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 그래서 지금 마진율 한 6, 7%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환율 고려하면 조금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긴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넣으면 예전에 뭐 영업이익률 10%씩 냈던 그런 시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영업이익률 한 7%에서 한 7.5% 이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주가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저 바닥에 가 있었거든요. 뭐 PER 한 6배, 7배 정도 수준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최근에 확실한 어떤 수급이나 성장 모멘텀이 붙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군들이 계속 강하고요. 또 하나는 주가는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실적은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는 뭐 최근에 올라갔던 뭐 오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같은 거시 환경에서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외형이 커지지 않고 네. 말 그대로 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익의 개선이었다면 만약에 외형의 증가가 없으면 이것도 분명히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한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문의 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대 그냥 주문해놓고 그래서 빨리 차가 나오는 워낙 거 안 사고. 나오니까 여기저기 다 찔러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 하면 나머지는 취소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의 허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소위 전기차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정말로 진정한 경쟁 모델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폭스바겐의 ID4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추가 모델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GM 같은 경우, 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뭐 계속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소위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은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된 상황이라서 소위 경쟁 없는 가운데 현대차가 나름 독보적으로 이제 입지를 내세웠는데 뭐 독일 3사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뭐 포드를 포함한 이런 기업들이 이제 GM과 같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내기 시작하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인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좀 좋은 양상으로 그래서 여기저기서 1등도 하고 뭐 소위 이제 자동차 뭐 잡지 이런 데서 올해 전기차 1등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좋은 양상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질적인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이제 넘사벽이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는 띄워놓고 나머지 이제 대중차들 중에서 내연차를 줄이고 전기차 비중을 올리는 소위 이런 대중차들의 경쟁 속에서 정말로 현대기아차가 이만큼 앞서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상단에 제약이 있으니 뭐 그렇게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고 분명히 2등으로서는 독보적이지만 그 밑에 3, 4, 5, 6등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2등을 충분히 추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차이다.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3, 4, 5, 6등은 아직 보여주지도 못했죠. 없죠. 네, 네. 없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테슬라 추격한다는 건 이미 우리 모두 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3, 4, 5, 6등이 2등을 넘볼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건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죠. 그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올해 그 2분기에 나오는 실적, 그다음에 연간 실적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 EPS를 한 22,000원 정도? 이 정도로 계상을 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뭐 10배? 뭐 좋을 때는 한 12배까지 줬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 경기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9배 정도 수준만 준다고 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한 2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보다는 분명히 업사이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2분기 실적이 다른 기업들은 안 좋거나 하향하거나 그래서 부담스러운 반면 현대차는 최소한 하향은 안 나올 것 같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올 가능성. 물론 그 환율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 효과로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고 내려올 이유가 있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뭐 지금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나 과연 PR 9배를 넘어가는 수준에서의 공격적인 성장, 외형 성장,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한 10조 정도 나왔는데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조의 그 캐펙스를 계속 합니다. 투자를 해요. 여러 가지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뭐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실적이 비교적 좋아져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배당도 하고 이런 투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내구 소비재의 전체적인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또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10조씩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뭐 자동차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너무 판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닌가. UAM도 하고 로봇도 하고 모두 하고 다 자기가 하겠다는 욕심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욕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테슬라처럼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벌써 10수년 이런 노력이 축적되어 온 회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투자와 관련돼서는 실적이 조금만 하향해도 과연 투자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너무 판을 벌려놓은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없을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자, 또 하나의 고민은 이 중국 자동차, 특히 중국 전기차가 최근에 좀 약진하고 있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중국 내수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수출 기준으로도 일단 200만 대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비아디가 약진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안 팔리겠지만 지금 유럽 시장에서 먹히고 있거든요. 일부 그 중국의 자동차 중에서 볼보와 연합한
딜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부 판매량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차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수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둔다면 저는 뭐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하지만 상단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한적인 반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렵네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차와 기아만큼 부품주들도 같이 좋거든요. 근데 부품주는 완성차보다는 좀 더 메리트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 환율 효과의 대부분은 완성차가 흡수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수출하니까. 부품사들에게는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품사들의 마진이 같이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진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쪽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정도로 우리가 조금 제한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밸류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 같은 회사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투자 의견 한국타이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동차주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더 뛰어넘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상단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